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등의 어떤 강도가 약하고 이 중심선에서 부딪히고 내려왔는데 이 변동성 범위 안에서 비교적 잘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동성 범위가 커져서 그렇지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또 중심선에서 저항을 받고 정석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시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왜냐하면 통계하고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면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팔지 않는 한국 증시는 뭐 해외 증시랑 비교해서 크게 나쁠 게 없는 그런 증시고,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은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고, 그 기간 조정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3월에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 생각이란 게 거의 대부분 반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조금 무게를 둘 수 있고, 그리고 증시는 경기하고 동행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시를 보면, 경제 성장률을 보면 작년 10월에 비해서 0.1%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진국을 보면 미국이 2.1%고 나머지는 다 2.3%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을 보면 중국이 올해 4.2%밖에 안 될 건데 4.6%. 그리고 중국 양해 아마 3월 달에 중국 양해에서 각 지방 정부의 목표치가 나올 거고, 이 지방정부 목표치들 다 더해서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가 나올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5%가 나온다.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 5% 정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맞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의 성장이 글로벌 경제의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신흥국들의 평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을 때 한국 경제가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이니까 올해 양호할 것이고 경기하고 동행한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내년에도 2.3% 정도니까 양호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체감으로 좋아지려면 적어도 2.3%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했을 때 기준금리도 이 이하로 가야 됩니다. 2% 정도 돼야 기준금리가, 그래야 이게 조금 낮다, 살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떤 평가는 지금 나쁘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 기준금리가 2% 수준이 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3%라고 하면 그래도 뭐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늘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반대를 보여주니까 그렇게 부정적일 때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럼 비타민 섭취를 조금 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표현하자면 의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은 좋은 일 있고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은 이제 태양광을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20년은 더 가야 되고, 20년이면 뭐 얼추 제 수명하고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태양광이 한 5년 정도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개통 연계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게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신안 지역에 추진하고 있던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사업을 불허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블랙록이라고 글로벌 아주 유명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10조 규모의 5개 단지를
투자를 한다. 그럼 블랙록 이름을 달고 왔을 때는 재무능력 입증 기준을 미달.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몇백 조를 조달을 할 수 있는 회사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송전 인프라 부족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건 그냥 뭐 이유일 뿐이고 아니 핑계일 뿐이고 이게 진짜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재무 능력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통망이 포화 상태라서 이 개통망 포화 상태가 지금 호남 지역 전체 뭐 제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있는데 경상북도도 뭐 상주 이런 데는 아마 거의 포화 상태일 거고 경상남도도 합천이나 거창이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포화 상태가 늘어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발전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 뭐 개인적인 생각은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하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는 그래서 무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권하는 이유가 이게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더 좋은 거 나올 때 기다리고 더 좋은 조건 기다리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5년이 지나서 못하게 된다. 근데 이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항상 하고 있는 거에 가치를 올려줍니다. 예를 들면 화물 자동차 넘버. 예. 이 자동차 번호판이 몇 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도 뭐 요런 것까지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개통망의 용량을 갖고 있다라는 자체가 가치로 되지 않을까. 요 발전 사업을 20년 후에 끝낸다면 누군가 그 시점에서는 이걸 이어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권리가 되고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 화물차 넘버라든지 그리고 신규로 잘 내두지 않는 축사 같은 경우도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임대 같은 경우는 이 축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축사 자체에 설치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게 축사로 태양광 발전소를 지탱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조금 자금이 들더라도 이렇게 보강도 하고 요 가운데다가 박는 걸 선호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팔도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러면 이제 태양광 발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둥도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올렸을 때 어떤 거에 주목을 하고 있냐? 단순히 이제 요 축사가 보통 해가 잘 드는 지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전도 양호한데 축사 같은 경우는 신규로 허가를 거의 안 내줍니다. 예, 거의 뭐 총량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축산업을 하실 분들은 기존 축사를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축사 자체의 어떤 가치가 그 이전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설사 어려운 상황이 돼서 뭐 경매로 간다 이런 것보다는 경매로 가기 전에 이미 누가 사가려고 해도 사갑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우리가 이제 임대한 공장이 있습니다. 예, 공장이 있고 기존에 이제 이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임대한 이 공장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보통 저 시골 지역에 가면 공장을 못 팔아먹습니다. 살 사람도 없고 문의조차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창원 시내에 있다 보니까 금방 나갔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매물 내놓으니까 바로 나가고 예, 그래서 요 지역 여기서 이제 뭐 금액을 공개해도 뭐 어딘지 모르실 거니까 이 작은 공장인데 한 37억 4천만 원 정도의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공장 2배짜리 공장을 경매 비슷하게 해서 받았는데 한 50억 정도 받아서 37억 4천만 원 공장을 2배로 확장을 했는데 자금이 거의 안 들었네. 요런 구조가 된.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 아시다시피 주식이야.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싼 걸 사는 게 맞지만 주식이 아니고 이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자산들은 황금성이라는 게 가치에 큰 역할을 하는구나. 물론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뭐 항공기 같은 경우는 시장에 내놓으면 팔리니까 그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면 90% 이상 가치를 인정을 받는데 그런 게 실물에서도 확실히 점점 더 인구가 감소할수록 점점 더 그런 황금성이라는 가치가 커지지 않을까. 그걸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주식시장 전체가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황금성이 되는 걸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언제든지 금방금방 찾아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주식시장의 긍정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LG가 어떻게 지금 주식시장에 쓰레기 짓을 해왔는지 한번 또 최근에 또 쓰레기 짓을 하나 했으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여기 보시면 뜬금없이 계속 적자를 내다가 뜬금없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또 온갖 뉴스들로 포장이 됩니다. 뭐 OLED 비중이 커지면서 흑자가 났다 뭐 등등인데 매출도 갑자기 여기서 풍 뛰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야 되겠다. 왜냐면 계절적으로 이렇게 4분기에만 매출이 뛴다. 그리고 심지어 매출이 이 지금과 같은 수준일 때도 적자가 났는데 왜 흑자가 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재무 상태를 봤을 때 항상 그렇죠. 재고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늘어났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이 마사지를 할 때 재무의 마사지를 할 때 재고 자산을 늘리면 마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막 물건 생산하고 재고 쌓아버리면 끝나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이익 잉여금이 남아있나? 예, 남아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이후로 플러스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플러스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거의 지금까지 본 거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흑자가 난 게 마사지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뜬금없이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났는데 저게 OLED 쪽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통 요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나서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서 주가를 부양할 만한 그런 재료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예정 발행가 1070원 1070원에 발행하니까 이게 증자 성공하려면 주주 배정 해가지고 0.3주씩 주고 실권주가 나오면 이제 일반 공모를 한다. 주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LG가는 한 35% 정도의 자금을 넣고 개인 투자자들은 나머지 65%의 자금을 대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시면 뭐 예전에 이게 예전 것도 나올 텐데 뭐 5만 원대에 있던 주식인데 10,000원이 되고 여기 또 돈을 또 내라 그런다. 근데 이게 전망이 좋냐 그러면 그닥 좋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상태가 되면 이기더라도 만신창이가 되고 지면 뭐 망하는 거고 주가 관점에서는 중국하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다라고 그러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저기는 뭐 정부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싸우는데 우리 기업들이 무슨 수로 당해내겠습니까? 정부가 같이 나서도 어려운 판에.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는 과거에 LG전자도 휴대폰 위기 때 그랬지만 LG전자가 예전에 유상증자를 한 거
여기 아예 기사로 다룬 내용도 있습니다. 현금 출자를 단행해서 LG전자가 자금 대여도 1조 원 하고 유상증자 5천억 하고 뭐 적극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과거에 한 내용들이 안 뜨는데 어쨌든 과거에 LG전자도 스마트폰 위기 때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LG 카드 사태는 뭐 당연히 잘 아실 것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서 뽑아간 게 한 20조입니다. 이게 시장 약세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았나. 자금을 20조나 빨아버리니까. 그래서 또 유상증자로 1조 원 이상 빨아버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돌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유상증자를 앞두고 조금 마사지도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자금 뽑아가면 또 주가는 형편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G전자도 과거에 유상증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 한번 세게 갔습니다. 건설업 호황에 LG전자 가전 사업이 화랑을 겪으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00 그나마 낫지만 어쨌든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자금 대여도 했고 유상증자에 참여도 해야 되니까 자금이 빨리게 되는 5천억 정도 빨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LG전자가 자체 실적보다는 LG 디스플레이 문제로 인해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좀 역시 부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LG 생활건강도 이게 과거에 이 종목이 뭐 170만 원 이렇게 할 때 도대체 이게 왜 이 가격이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가총액 5조 원이고 지금 가치하고 거의 맞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실적이 좋았을 때도 있지만 그때는 자산 가치가 따라주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정도가 적정 가격인데 도대체 이게 왜 170만 원 하지? 뭐 그런 의문을 항상 그 포장할 때 전문 경영인이 굉장히 잘한다라든지 시장 지배력이 강화가 됐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는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상승한 게 왜 이러지? 너무 이상한데? 라는 현상이 계속됐었고, 그게 이제 거의 한 15년 정도 상승하다가 제대로 부러져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근데 이게 뭐 불현듯 드는 생각은 미국 주식도 아마 이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거의 뭐 한 17년 동안 상승만 하던 종목이 17년 동안 상승했으니까 얼마나 투자자들의 믿음이 컸겠습니까? 그런 종목이 이제 부러져서 제자리로 왔다. 이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반응이 빠를 뿐이지, 빨리 올랐다가 빨리 떨어지고 이럴 뿐이지 똑같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시장에서 엄청난 자금을 빨아갔는데 지금 계속 부진합니다. 근데 요 회사에 지금 하는 행태가 그 LG 카드하고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LG 카드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LG 카드가 1등, 삼성 카드가 2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LG가 다 1등 못하는데 카드에서는 1등하고 1등 하니까 1등의 어떤 장점이 너무 많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LG 카드가 승승장구했는데 카드 사태가 터지면서 큰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LG가 이 당시에 무리하게 1등을 만드는 과정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리하게 지금 투자를 하는 거가 너무나 닮아 있더라. 그래서 요것도 지금도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주가지만, 그리고 지분이 많아서 버티고 있지만 한번 경을 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싼 종목만 사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재미없고 지루하고 뭐 맨날 뭐 반응도 없고 뭐 사고 팔고 할 수도 없을 수준으로 거래량도 줄고 이런 일이 생기지만 이 스트레스하고 올라갔다 돈이 다 박살나는 스트레스하고 비교하면 이게 훨씬 낫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을 못 견디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부정적인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LG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볼 때 분명히 이 지분이 사실 뭐 50%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 요거 분명히 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매도를 할 거고 그러면 시장에 이제 물량이 안 풀려 가지고 유지가 되는 주가가 이 물량이 풀림으로 인해서 망가질 것이다. 뭐 원가라고 치면 LG화학이 갖고 있는 이 주식의 원가라고 치면 뭐 10만 원도 안 하니까. 그 공모가에 팔 수 있는 가격이 또 예전에 그 가격이어서 그랬지 실질적으로 10만 원이 아니라 분리 발행했으니까 액면가 500원밖에 안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주에. 그래서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팔아버리는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지속적으로 빨아가는 이 LG가에 대해서 적어도 주식 투자자라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 삼성 주식 가지고 돈 벌었다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LG 주식 갖고 돈 벌었다는 분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뭐 모르겠습니다. 재벌가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삼성은 정말 괜찮은 기업이고 LG는 정말 쓰레기 같은 기업이다. 그 그룹의 어떤 총수 일가에서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런 내막들을 알게 되면 진짜 이가 갈립니다. LG 쪽은.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LG 주식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우리 태양광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큰 기업인데 뭐 한국전력 하면 이제 벌벌벌합니다, 진짜.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사들이는 전력 구매 단가가 120에서 130원 정도 되고 이것도 이제 한전 자회사에서 사들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는 한 50원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자회사 수익까지 치면 한전 입장에서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지금이. 그리고 판매가 가격이 166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20원, 130원에 사서 166원에 판다. 50원에 사서 166원에 판다. 이제 좋아질 상황이고 3분기에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할 때 약 2조 원 정도 수익이 나고 4분기도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최소 1조 원 이상일 건데 그리고 앞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할 상황이 아닌데 전기요금은 올랐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거 지나고 나면 또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화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한전이 앞으로 적어도 흑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거 같은 경우는 올해 거하고 작년 거는 한 1년 정도면 만회를 할 것 같고 한 3년 정도면 이 손실도 만회가 될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씩 손실 본 걸 만회해 나가다 보면 한국전력의 주가가 과연 2만 원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답은 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한참 걸리겠지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내고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걸리겠지만 분명히 괜찮아질 거고 그게 이제 쌀 때 샀을 때는 6만 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만 원에 사서 손해봤다. 이제 뭐 3만 원대 아직도 마이너스 50%네 하는 것과 쌀 때 사서 3만 원 넘어가는 것은 플러스 50%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쌀 때 사야 된다. 오른 건 쳐다도 보지 마라 하는 게 이거 말고는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지 않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사고 물 타고 하다가 손해를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매수하는 데 매력이 매우 높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한국전력 말고 작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시총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들. 그중에서 멀쩡한 종목들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재미없지만 한번 터지고 나면 쉽게 또 생각을 합니다. '아 그때 살걸.'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 미래를 보고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해 나가면 그럼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하고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뭐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 수익 매달 그냥 적립식으로 산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주식 투자로. 그 외에는 제가 뭐 어떤 걸 안 해 봤겠습니까? 온갖 거 다 해 봤는데 결국 이거 말고는 평범한 사람들, 뭐 물론 특출난 사람들이야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벌 수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이 방법밖에 없더라. 요게 결론입니다. 예,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